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홀베이셔도에 나와 있는 요 바로 리얼과 요 여린 히읗은 요 아까 얘기했지 얘는 뭐가 아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린 히읗은 글자가 아니라 부호입니다. 부호. 기호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절음부호입니다. 절음부호가 뭐냐면 음을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절음부호는 음을 끊어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말을 된소리로 내달라. 된소리로 표기하라. 된소리로 발음하라. 라는 표지입니다. 신호예요. 신호. 자, 여기는 두 번째 겁니다.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 여린 히읗이 있으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말이 하는 바일 때 요 바가 의존명사거든요. 이 바를 어떻게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홀빼라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붙어 있으면 요게 없으면 홀빼 이렇게 되는데 요게 있으면 홀빼라고 읽으라는 된소리 표기가 바로 여기예요. 아울러 이어서 여기도 네모도 돼요. 할로미 할 때 요 여기도 네모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다 네모입니다. 자, 여기는 홀빼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도 못할 로미 할 때 여기도 또 뭐가 있나요? 똑같이 여기 여린 히읗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절음부호라고 쓴다. 얘는 지금 절음부호의 역할을 절음부호 여기에 쓰는 얘는 된소리 발음을 하라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한자어에서 리을이 쓰인 건 다 이 이역을 넣어줘요. 여린 히읗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한자어 발음에 우리는 달이라고 하는데 중국 애들은 뭐 길게 발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훈민정음에는 이용번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된소리 얘를 할빼라고 읽으라는 표시가 되고 얘는 절음이라고 했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혹시 절음부호라고 배웠니? 네. 그 절음부호 할 때 기억을 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들아. 칼날 어떻게 읽나요? 칼 랄로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체 음운의 변동에서 교체 중에 유마죠. 왜 유마되니? 여기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절음 딱 끊어주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보세요.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죠. 할놈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가 영향이 돼서 이거 두 개가 이게 이어지면 요게 뭐가 되니? 리을. 유마가 돼요. 리을이 돼요. 그래서 얘의 발음을 이게 없다면 여기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니? 할로미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할로미 신랑 칼날처럼 할로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할에 뭐를 끊어줘요? 여기다가 여린이서 딱 끊어주면 절음이니까 할 하고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짧게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뒤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로미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짧게 발음하면서 그대로 놈이라는 여기 원래 원어는 놈이죠. 요 놈이라는 것에 이 미연이 미연으로 바뀌지 않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음부호입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할로미로 쓰일 때는 절음부호. 그 다음에 할베이스도 할 때는 된소리 발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모예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어렵게 내기. 그 다음 할파 할 때 바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그 다음에 바 할 때 바에 뭐가 붙으니 바 플러스 B니까 아까 주격주사 했죠. 뭐로 끝났니? 몸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붙어서 할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고자 할 빼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죠.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지울게요. 네. 마침내 왜 마침 이걸 썼을까? 몸 좋아하니까 자, 현관펜 들고 현관펜 들고 네모. 그걸 별표하세요. 내가 선생님이면 이거 진짜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항상 국어에서는 예외라는 게 있거든. 원리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예외되는 것이 있는데 예외는 거의 대부분 시험 낼 때 거의 나와요. 우리가 수능 비문학 같은 거 할 때도 수능 비문학에서 쭉 정리하다가 하지만 하면 예외 조건 걸잖아. 그건 답지에 꼭 나와요. 그래서 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보니까 있네. 마침내 제잖아. 제가 자기의잖아. 자기의 뜻을 할 때 제 할 때는 저 플러스 인데 자기의니까 보세요. 의하고 이하고 연결되는 머리. 이가 뭐로 쓰였니? 간형조사로 쓰였어요. 어머! 아까 주격조사로 있어야 했잖아.
자, 자음일 때, 앞에 자음일 때, 모음일 때, 이로 끝날 때. 인데, 이랑 이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주격조사고, 얘는 관용격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가 관용격조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시험 출제하기 딱 좋죠. 네. 보면 바로 뭐니? 제라고 해놓고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앞이 모음이고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이러면 땡인 거죠. 관용격조사입니다. 시험 내기 딱 좋죠. and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 바로 자기할 때 이 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저는 통사가 뭔가요? 대명사죠. 대명사 중에서도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을 때 몇 인칭인가요? 1인칭 제가, 2인칭 너가, 얘는 3인칭입니다. 와우. 왜 그런가 볼까요? 마침내 자기의 뜻할 때 이 자기가 몇 뜻이야? 세종대왕이 누구니? 백성들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 자신들의 뜻을 뭐니? 실업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잖아. 3인칭에 제기되면서 어떻게 되니? 철수는 저밖에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철수 나오고 저 나왔잖아. 그 3인칭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요게 3인칭인 거 그리고 관용격 조사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현관표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제 뜻을 밑줄 뜻들은 자, 일단 여기 두 개 뭐죠? 하병병서입니다. 아까 말싸움이 할 때는 각자 병서인데 얘는 하병병서입니다. 하병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입니다. 다른 자음. 그 다음에 이거를 뭐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느냐? 어두자음군과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볼게요. 어두자음군은 뭐니? 자음에 대한 말이 설명이고 하병병서 할 때 병서는 글자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운용법입니다. 나란히 써라 라고 해서 하병이고요. 이건 글자를 쓸 때 얘는 자음인데 어두, 앞머리 초상에 서로 다른 자음이 무리를 이루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음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글 쓰는 법, 운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병명서를 쓰는 것들은 다 뭐다? 다 어두자음글이다. 자, 각자 명서는 어두자음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각자 명서는 안 됩니다. 하병명서만이 어두자음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또 뭐 적었니? 뜨들이니까 이어져 피죠. 제 뜨들이니까 이어져 피죠. 제 뜻을 실어서 능이 없어진 거죠. 표디 역시 밑줄. 뭐죠? 뭐가 안 된 거죠? 표디가 표지로 바뀌었잖아요. 표디가 표지로 바뀌었어요. 구개어만 안 된 거죠. 다음 형광표 들고 못할 놈이 할 때 이렇게 놈이 이렇게 아까 형광표도 비추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로 이 저름보호 때문이기도 하고 and 형광표 들고 여기는 했죠. 그 다음에 요거 놈 요렇게까지 해서 놈은 의미가 이동됩니다. 우리가 축소되면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중세에는 무슨 뜻? 얘가 일반인 모든 남자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이었는데 얘가 지금 현대에는 뭐로 바뀌었나요? 남자를 비하시키는 비속어로 바뀌었죠. 남자를 비하시키는 비속어로. 같은 거로 뭐가 있니? 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집도 모든 여자에서 여자를 낮추는 말이고 또 같은 거 뭐가 있니? 지갑입니다. 자, 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은 옛날에 야, 너 지갑 좀 가져와봐라 하면 뭐냐? 종이로 만든 모든 수납용품을 다 뭐라고 해요? 지갑이라고 했어요. 지자가 종이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어서 하는 모든 것에서 이게 점점점 의미가 축소돼서 돈을 넣어 다니는 것이라는 지갑으로 의미가 축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하면 의미의 이동이 있고 우리 훈민정음에는 의미의 이동이 있고 의미의 축소만 있어요. 의미 확대는 없어요. 여기 서문에는 의미 확대가 없어요. 그래서 답지에 훈민정음에 의미 확대로 쓰인 예라고 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겠죠. 그래서 별표하고 그 옆에다가 의미의 확대도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만 쓰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훨씬 커진 거. 영감이라는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영감은 중세 때 뭐였겠니? 양반. 자,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사관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뭐 주비대사, 뭐 주중대사 이렇게 얘기해요. 대사가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근데 대사가 부재시에는 누가 있죠? 대사관에 대사가 없으면
영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 없으면 영사잖아. 옛날엔 대감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관직이. 대감. 그래서 대감만이 이런 말 쓰죠. 그럼 대감이 없으면 누굴 찾아요? 영감이죠. 그래서 이 영감은 중세국일 때 뭐에 이름이었다? 관직의 명칭이었어요. 나는 이 영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지성을 가진 영감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니? 현대국어에서는 축소됐죠. 뭐니? 나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미가 좀 확대됐죠. 관계를 명칭했다가 뭐니? 의미가 확 확대돼요. 어떻게? 모든 나이 많은 사람을 다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죠. 아까는 놈은 사람을 지칭하다가 남자 비속어로, 얘는 반대로 관직명이었는데 모든 나이 든 사람을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의미가 확대된 예가 되죠. 이 영감이 사회적 언어로 가면서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알고 있니? 검사님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검사님 보고. 검찰청에 가면 수사관들이 영감님이라고 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검사 보고 영감님이라고 해요. 그건 그들만의 사회적 언어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노미는 의미가 축소, 그 다음에 영감은 의미가 확대인데 세종어제 후민정음에는 얘는 없어요. 의미의 확대는. 자, 한이라도 밑줄입니다. 한이라. 한이라는 기본적인 하다입니다. 하다는 많다 또는 크다의 뜻입니다. 많다, 크다의 뜻으로 한이 쓰였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은 하다의 속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자어로 이렇게 이게 한다는 한자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쓸 때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우리는 한입니다. 크다. 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한민족, 큰 민족이고 우리의 반도는 크죠. 그래서 한반도입니다. 말의 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크다가 많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즉 부임을 나타낸다. 뭐뭐 하다, 공부하다, 아니면 노래하다 할 때는 아래와 서서 하다입니다. 아래와 서서 하다가 뭐뭐 하다, 공부하다, 그래서 앞에 공부하다, 노래하다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고전시가 할 때 알아둬야 될 거, 좋다와 좋다. 좋다는 좋다의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의 뜻입니다. 클린. 얘는 깨끗하다고, 좋다는 좋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라고 해서 이 좋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강산 좋은 경을 하면, 강산 좋은 할 때 좋은, 강산 깨끗한 경치를, 오빠, 난 오빠가 너무 좋아 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오빠 난 너무 좋아, 많이 좋아해?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요새 애들도 오빠, 기띠그가 오빠 이러면서 협찬하시죠. 도야 좋다. 하니라 못할 놈이 많도다 라고 했죠. 엔드. 어우 몸살이가 죽겠네. 네, 자 보세요. 내가 뭐니? 내가잖아. 그러면 이 나는 뭐가 되니? 얘는 1인칭이죠. 내가 인세종대왕이. 아까는 제 뜻을 할 때 저는 3인칭, 얘는 1인칭. 내가 내 이것을, 자 여기도 중요한, 자 내 이를 뭐해서 위하야라고 했죠. 왜 야를 썼을까? 여기 뭐니까? 양성이니까 양성 썼죠. 이렇게 자꾸 모음자는 다 받칩니다. 내 이를 위하여, 내 이것을 뭐해서 위에서 어여삐 정강편으로 내고. 어여삐는 옛날에는 중세에는 무슨 뜻?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것입니다. 불쌍하다 해서 지금 현대 모음에서 뭐로 바뀌었냐? 예쁘다, 어여쁘다. 아이고 어여쁜 여자네, 예쁘다 로 바뀌었죠. 근데 쌤이 인생을 한 50년 넘어 살아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측은해 보이잖아. 그러면 되게 예뻐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어여삐, 너겨, 여겨줘. 또 밑줄이네. 니은이 탈락이 안 됐네. 구분 법칙 안 되겠죠. 탈락이 안 됐습니다. 새로 28자 할 때 20 동그라미. 왜냐하면 딱 한 번 쓰인 겁니다. 원수 모음만 쓰였어요. 수물은 원수 모음인데 수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수 모음화가 뭐냐면 원수 모음화는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의 아래에 으가 왔는데 얘가 오나 우로 바뀌는 거. 이게 나중에 얘들아 이게 보면 이 으가 오나 우로 입술이 둥글게 바뀝니다. 그래서 스물이 원수 모음화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물이 되죠. 이렇게 원수 모음화 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여기는 안 됐다. 꼭 알아둬야 된다. 네. 자, 다음 사탄에서 다음 넘어갑니다.